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. 저는 종종 나는 누구지?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?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청소년기에 들어선 우리 아이들 역시 그때쯤이 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. 아직 자녀가 어린 아빠들은 이런 일이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은 금세 다가옵니다. 하지만 한마디 말 속에서도 자녀의 정체성을 키워주는 그런 아빠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오늘은 청소년기의 과업인 정체성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화는 바로 센과 치히로입니다.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여자아이 치히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폐허가 된 놀이동산을 지나치게 되고 잠시 구경하러 간 아빠와 엄마는 그곳 식당에 놓인 이상한 음식을 먹고 돼지로 변합니다. 아빠와 엄마를 찾으러 간 치히로는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신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. 정신이 번쩍 든 치히로는 아빠와 엄마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탈출하려 하지만 돼지로 변한 부모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. 치히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을 즈음 하쿠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치히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하쿠는 그녀에게 자신의 원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며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하지만 어느새 센은 자신의 원래 이름인 치히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. 과연 센은 자신의 본명인 치히로라는 이름을 기억해내고 아빠, 엄마와 함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과연 센은 자신의 본명인 치히로라는 이름을 기억해내고 아빠, 엄마와 함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영화 속 치히로의 아빠와 엄마는 비록 어른이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절제를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새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돼지로 변하고 마는데요. 사실 저도 좀 식탐이 있어서 과식을 하거나 그러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치히로의 부모가 돼지가 된 걸 옆에서 지켜본 하쿠는 이름을 빼앗기면 돌아가는 길도 모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치히로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줍니다. 즉 이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정체성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한자를 많이 아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장명소에서 거금을 들이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. 저도 아이가 태어난 날이 이렇게 가까워오면서 오랜 시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아내와 이야기를 또 하다가 어렵게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정성 들여서 그렇게 지은 이름을 제가 제대로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 아이로부터 지적을 받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. 제 아이 이름은 외자로 김신입니다.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아빠, 왜 요즘은 신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? 이렇게 대뜸 물어보는데 제가 조금 이제 당황을 했나 봐요. 야, 둘 다 네 이름 부르는 건데 그게 차이가 있냐? 이상한 거 있어? 이렇게 제가 아이한테 다시 되물었어요. 그랬더니만 아이는 평상시 제가 이렇게 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제 친근감이 있고 부드럽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김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혼내는 것 같고 딱딱하고 딱 부러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당시에 제가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갖고서
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, 아마도 뭐 회사 일로 조금 여유가 없어서 뭐 별 생각 없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아주 작은 그런 차이 속에서 아마도 이제 제 감정이나 기분을 그렇게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아이가 그 정도로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뭐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요. 아빠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한마디,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때 새삼 느끼고,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에릭슨이라는 저명한 학자는 청소년기의 과업으로 정체성을 말하는데요. 정체성은 유아기의 주도성, 그리고 초등학년기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더욱 자리를 잡게 됩니다.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춘기를 시작으로 해서 신체적으로,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도 있겠죠. 그리고 나의 뭐 진로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. 오랫동안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아이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,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때가 있는데요. 비록 뭐 이 시기에 아이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모두가 뭐 아빠나 엄마가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필요한데요. 그러려면 이제 평상시에 자녀와 소소하게 대화를 스스럼 없이 잘 하시고요. 그리고 뭐 부모나 아니면 자녀가 집을 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럴 때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포옹도 하고, 그런 이제 모습들을 표현을 하면서 아빠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뭐 간혹 이제 아빠들 중에는 딸이 사춘기를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안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딸은 사춘기를 지나도 내 딸이고, 대학을 들어가도 내 딸이고,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더라도 분명 사랑하는 내 딸이기에 아빠로서 자녀를 안아주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든든한 아빠가 내 뒤에 있고, 언제나 내가 이제 힘들 때면 뭐 아빠나 부모에게 돌아와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. 그리고 자녀는 흔들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바로 잡고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. 단 이런 관계는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를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쌓여 있을 때 가능한 건데요. 저는 요즘도 중학생 아이와 뭐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면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합니다. 근데 그런 표현이,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아이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고, 또한 아빠로서 정체성을 느끼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곤 합니다.